그것도 역시 운이다. 우리의 마지막도 역시 운에 좌우될 것이다. 무한히 많은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 앉혀놓고 무작위로 타자를 치게 하면 그중 하나는 성필언을 찍어낼 것이다. 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일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작업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확률 지식은 때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누군가 과거에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면 미래에도 뛰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 가능성은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우연의 비중과 표본 크기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를 친 원숭이가 5마리라면 성필원을 친 원숭이가 전생의 환생이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숭이가 10억 마리라면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운에 좌우되는 일이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현실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 없고 오직 승자만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확률을 잘못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의 사례에서 30평 소유자는 한국 인구와 비교하면 매우 성공적이지만 그가 사는 강남 지역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적 쳇바퀴 효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람들은 더 큰 공동체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생일의 역설은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인식상의 착각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을 때 생일을 일치할 확률은 365.25분의 1이다. 그리고 생년까지 일치할 확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이렇게 생일이 일치한다면 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화제가 될 만큼 보기 드문 우연의 일치를 하겠다. 이번에는 한 방에 23명이 모여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중 아무나 두 사람의 생일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약 50%나 된다. 특정인과 생일이 일치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친척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확률에 대해 이와 비슷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세상 참 좁다 고 외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다지 드물지 않다.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도 말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인과 만날 확률을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시점, 아무 장소에서나 과거에 만났던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모두 해당 사건으로 인식했다. 후자는 전자보다 아마도 수천 배나 확률이 높아진다. 게임에 운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진다. 대기실에 오디션을 기다리는 가수 지망생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보자. 선발되는 사람은 분명 소수에 불과하지만 생존 편의에 의해서 대중은 이들이 가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선발된 사람들은 호화스런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사치에 빠져들 것이다. 탈락한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도 상상할 수 있다. 틈틈이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평생 알바 품을 팔 것이다. 명성을 얻어 강남의 빌딩을 장만한 가수들에게는 남다른 능력과 매력, 신체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물론 성공한 배우들은 능력이 있겠지만 떨어진 배우들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오디션 대기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테니까. 명성에는 흥미로운 특유의 역학이 작용한다. 가수는 일부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다른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진행되는 명성의 역학은 오디션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선발 과정에 터무니없이 사소한 사건이 심사관의 기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석가들은 잘못된 역학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어 전혀 당찮은 상품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데 이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코티 자판이다. 타자기의 자판 배열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기법이 성공한 사례다. 타자기의 자판 배열은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타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타자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제조 기술이 부족했으므로 리본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후 더 성능 좋은 타자기와 컴퓨터 방식 워드 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자판 배열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사람들이 코티 자판에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보 시대에는 사람들이 취향이 동질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결과가 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자가 거의 모든 고객을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엄청난 행운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게이츠가 탁월한 능력, 근로윤리, 지성을 갖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과연 최고인가? 그런데 성공을 거둘 자격이 있는가? 분명히 아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순환 효과이며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부른다. 그의 소프트웨어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두뇌는 비선형성을 이해하기에 부적합하다.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한 변수에 꾸준히 입력하면 다른 변수에 반드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심리가 인과관계를 선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공부하면 이에 비례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생각한다. 매일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기가 저하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년 동안 공부해도 전혀 배우지 못할 수 있지만 허망한 실적에 상심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점프할 수도 있다. 감정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마지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단순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정이 이성을 돕는 윤활유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트레이더들은 확률과 운을 이해하려 하지만 감정에 지배받는다. 예를 들어 옵션 매도자들은 대개 남의 돈을 날리면서 파산한다. 기업에서는 서열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커지지만 기여도는 낮아진다. CEO의 결정은 반복적이지 않고 운에 크게 좌우된다. 최고 경영자는 카리스마와 번지르르한 외모로 승진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CEO란 카리스마와 근사한 MBA 학위를 갖춘 비숙련 노동자다. 다시 말해서 타자기 치는 원숭이라는 뜻이다. 수많은 회사가 온갖 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일부 회사에서는 CEO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목을 걸었으므로 실패하면 묘지로 직행하게 된다. 그러나 CEO는 기업가가 아니다. 사실은 옷걸이인 경우가 많다. 금융시장에서 옷걸이의 정의는 겉모습과 번지르르한 사람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의사결정 능력보다 승진하는 능력이, 즉 사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이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해묵은 문제다. 우리는 미친 결정을 내렸어도 운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면 영웅으로 떠받드는데 이는 멍청한 짓이다. 우리는 과정에 상관없이 승자는 숭배하고 패자는 경멸한다. 성공을 평가할 때 운도 고려하는 역사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아니면 과정과 실적의 차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사정은 크게 나은 게 없다. 그곳에서는 인재들이 명성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공직으로 몰려든다. 이곳에서도 분배가 불공평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이 기업 임원의 경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장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금리를 내리지만 그가 경제를 회복시키는지 아니면 더 둔화시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미래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중앙은행장은 항상 적절한 이론을 갖다 붙인다. 그러나 경제학은 말로 하는 학문이어서 사후적으로 적절한 설명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문제는 치유불능일지도 모른다. 임원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주주들만 운에 속게 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